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해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영훈 학생 네. 어떤 소식 있나요? 뭐 소식까지는 아니고 네. 그 요즘 뭐 한참 좀 지나긴 했지만 네. 그 유재석 씨 네. 그리고 강하늘 씨, 강하늘 씨. 박보검 씨의 공통점 뭔지 압니까? 남자. 남자 네. 미담 머신. 아, 미담 머신. 뭐 툭하면 미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취향 저격 출연진 중에 또 미담 머신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네, 최근에 또 기사를 봤는데 네. 양상국 형님이 최근에 동아 과기대의 홍보대사 우와. 되셨고 또 그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서 또 축구 또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진짜요? 네. 돈 받았어, 네가. 그런 말 하지 마요. 미담 만들어 드리는데.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 받은 거는 받았다 해야 돼. 돈가 거기는 괜찮게 받았고. 근데 소아암은 정말 이게 내 거보다 좀 많이 진짜로 낮춰가지고. 정말 재능 기부로 재능 거마비만 받고. 거마비지. 예. 아우, 멋있어. 미담 머신입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LG화학입니다. LG그룹의 계열사로 1947년 창업한 LG화학은 PVC, 아크릴, 고무 같은 기초 소재와 전지, 정보전자 소재, 디스플레이 재료, 그리고 의약품 개발의 생명과학까지 명실공히 국내 1위의 화학 기업입니다. 최근엔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 연구원을 포함한 사무직 직급을 기존 5단계에서 사원, 선임, 책임직의 3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하루 8시간을 근무하되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도 도입했습니다. 오늘서는 사원 수는요, 국내외 26,660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20조 6,593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뭐 명실상부 최고의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LG화학에 대한 이미지 좀 한번 어떤지 알아볼게요, 우리 영훈 학생. 뭐 LG화학에 대한 이미지도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LG화학도 미담이 많더라고요. 어떤 미담이요? CSR 같은 것도 많이 앞장서고 그리고 뭐 돕는 활동도 많이 하고 고객 서비스도 되게 좋아서 LG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LG화학에 대한 이미지도 당연히 좋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영학생 미담 빅데이터 수집하나 봐요. 빅데이터까지는 아니고 스몰 데이터 좀 작게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상대님께서 혹시 관심 있으세요, 좀? 제가 이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주식을 할 때 좀 알게 됐거든요. 많이 예. 좀 보셨어요, 재미 좀? 여기는 재미가 없는 주식이에요. 그래요?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따라가지도 않고 않고. 약간 안정빵 주식인데 그만큼 이게 회사가 안정빵이라는 표현으로 안전적이다.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예. 그때 내가 빵을 잘 사 먹어가지고 주식할 때. 그래서 이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기업이고 안정적인 기업이 아닌가라는 이미지가 그때 되게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전쌤 LG화학에 대한 빅데이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데이터 자료였어요. LG화학이라는 걸 사실 인터넷에 뭐 친다거나 SNS에 올릴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깜짝 놀란 게 1년 동안 만여 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 맞네요. 연관어 1위가 놀랍게도 주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상국 씨 얘기할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턴이라든지 연봉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취준생들이 아마 찾아봤거나 올렸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베트남, 중국, 수출 등의 단어로 좀 한정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뉴스 기반한 그런 자료들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LG화학은 LG 계열사들 중에 인기가 제일 좋은 회사입니다. 우리가 삼성그룹을 생각하면 전자 DS 부분을 생각하고 구직자들이 네. 현대자동차 그룹이라고 하면 당연히 현대자동차 또 LG라고 하면 이제 LG화학을 선봉장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업의 미래 가치나 뭐 발전 가능성, 규모 이런 것들이 탄탄한 회사고요. 7월 달에 이번에 저기 인턴 채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그다음에 또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치고 그다음에 그 방학 기간 동안 9월에서 한 12월까지 약 12주 동안의 인턴십을 참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전형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 이런 식의 전형이 이루어지고요. 실제로 보면은 범위가 아주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부분별로 기초 소재 부분, 전지, 또 재료 부분, 그다음에 생명과학 부분으로 채용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화학이라고 생각하면 뭐 화학 전공자만 뽑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뭐 전기, 전자, 기계 채용도 있고요. 또 인문계들 입장에서도 상경이라든가 또 법학, 또 약학 파트에 이르기까지 여러 전공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LG화학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합니다. 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뜨거운 여름을 더 핫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대세 중의 대세, 바로 쇼미더머니가 있죠. 그 힙합 열풍에 이어서 저는 비트박스 개인기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박스 그만하고 제 본부님 LG화학 취재해보도록 우리 연세대 공학원에서 갑니다. 거야. 너무 짰나요? 준비한 거야. 여긴 어딘가요? 여기 연세대학교 공학원입니다. 오. 자, 그러면 LG화학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네, 얘기는 들어봤는데 제 전공이 토목이다 보니까 네. 그쪽이랑 많이 대학원. 연관이 없어서 대학원생인데 어떤 거 할 것 같으세요? LG화학? 화학 쪽으로 많이 관련된 네. 일을 하지 않을까요? LG화학이 이번에 인턴이 많이 떴어요. 네. 여기에 좀 지원해 볼 생각은 당연히 없습니다. 없으시죠. 자, 그럼 LG화학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떨 것 같아요?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그쪽 분야가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네, 또 LG라는 기업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네. 그리고 배터리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알아주는 기업이라서 되게 촉망 있는 그런 네. 전망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LG 그룹사 중에 혹시 알고 있는 계열사 있어요? 생활건강 생활건강, 그리고 전자 전자, 그리고 화학 한 그 정도 다. 화학. 네. LG화학 좀 어떤 제품을 아시는지 LG화학을 아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배터리 쪽이 조금 유명하죠. 알더라고요. 4학년이라서 역시 그렇지. 4학년이라서 그런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명성도 좀 알고 있나요? LG화학의 명성?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 최근에 한 2위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오. 네, LG 계열사 좀 아는 게 있어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아는 거 막 해보세요. LG 전자? 전자 또 LG 트윈스? LG LG화학 어떤 거 할까요? 알아야죠. LG화학 어떤 거 할까요? 화학 제품을 만들겠죠? 너무 일차원적으로 대답하시는데 분수업체 같은 거. 학년이 어떻게 되세요? 저 1학년이에요. 아, 1학년. 그러면 첫 여름 방학인 거네요? 네네, 첫 여름 방학인 거죠. 어때요? 고등학교 때 다닐 때랑 지금 여름 방학이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방학이 굉장히 길고 길고. 네, 그래서 네. 해야 될 것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첫 여름 방학인 만큼. 몇 학년이세요? 저희 지금 4학년. 아, 4학년이죠. 과는? 학원과. 와, 마침. 네, 마침. 담비 같은. 가뭄에 담비 같은. 담비 같은 분인 줄 알아요. 되게 훈남이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평소에 좀 이렇게 스타일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 그냥 이 더운 날에 긴 거 입고. 네, 알죠. 보니까 오늘 또 눈썹 문신도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얼마나 되셨어요? 네, 조금 됐어요. 여기 좀 면접에 좀 도움이 될까요? 면접에 글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혹시 LG화학이라는 기업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많이들 가려고 하고 또 뭐 학원까지도 많이 가나 봐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취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을 보잖아요. 뭐 학벌을 보는 데도 있고, 뭐 학점, 영어, 뭐 스펙, 뭐 공모전 이런 거 다양하게 보는데 정말 뭐 직무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이건 진짜 쓸데없는 것 같다. 혹시 있어요? 학점이요. 학점? 네. 어떤 이유죠? 일단
그 내용 자체가 되게 회사 가서 직접 실무를 보는 지식들과 많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근데 또 학점을 본다고 하니까 안 챙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저희 풀이를 보니까 학점이란 게 성실성의 척도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아무래도 성실성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또 다른 대외 활동이나 그런 걸로도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무작정 학점만을 보고 성실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속단일 수도 있다. 네. 본인의 학점 지금 어떤가요? 공개할 수 있나요, 평점? 저는 근데 실제로 저 학생 학점이 좋더라고요. 화공과인데 3점 후반대면 꽤 높은 거 아닌가요? 평인데요? 일단 뭐 일반적인 학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외 활동으로 성실성을 평가한다는 건 학생들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대학생들 하는 대외 활동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우들과 어울려서 발로 뛰면서 뭐 바이럴 마케팅도 해보고 오프라인 행사도 주관하고 뭐 이런 걸 하죠. 근데 화학 관련된 공정모사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툴을 돌리는 건 굉장히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다 여러분들 같은 시기를 거친 공학 선배들이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성실하게 꾸준히 학업을 만들었다는 건 그런 관점에서 학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외 활동이 더 뭐 성실성이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우리 LG 화학의 떠도는 소문. 동료들을 내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생각한다고 카더라. 예, 이 재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퇴직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남는 거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데 근데 사실 또 너무 가족같이 일해서 힘들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가족같이 일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악센트를 주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말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런 뭐 부서의 문화라는 건 사실 전체 회사가 지배한다기보다는 그 특정 그룹과 특정 조직의 보스의 기질과 구성원들의 성향과 뭐 이런 부분들의 결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슨 회사는 다 그렇고 어떤 회사는 그렇지 않고 뭐 그런 건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미지 때문에 취업한다기보다는. 근데 저는 그 가족 같은 게 어찌 보면 아까 한국 씨가 좋은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가족이 될 때도 있지만 또 깊이 있는 사생활까지 관여하는 게 또 가족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는 건 사생활의 관여를 받으면서 업무 진행하는 건 아니고 결과로 보여주는 프로의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은 근데 조금씩 후자 쪽으로 좀, 그러니까 후자라기보다는 이 개인 생활을 보장하는 식으로 기업의 문화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학생들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사실 여기 또 대기업이고 LG의 최고의 선봉 기업인데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연봉이 이제 사원 평균이 한 4,200만 원 정도 되고요. 대리가 4,922만 원, 과장 5,587만 원, 차장 6,650만 원, 부장이 되면 이제 껑충 뜁니다. 9,443만 원. 그래서 부장이 됐을 때 한 1억 원 가까운 연봉이기 때문에 이거 적지 않은 연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홍쌤 그러면 혹시 입사하려면 어느 정도의 스펙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LG화학 입사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스펙은 가장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학생들 보니까 기획 직군으로 취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하면 학생들의 선망이 되는 그런 직무인데 이 친구는 학교는 중경외시고 학점은 한 3점 후반대 그리고 어학이 되게 높아요. 공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료 쪽, 화학 쪽으로 전공을 했는데 토익이 965고 스피킹 AL이니까 어학이 거의 완벽한 이공계죠. 그다음에 더 대단한 건 화학 대기업에서 인턴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이제 이런 회사의 스텝 직군으로 취업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품질 직군으로 입사했던 친구도 이제 건동호응 출신이고 마찬가지로 학점도 3점 후반. 토익은 좀 낮았어요. 한 700 중반인데 스피킹은 7으로 높았고 또 전공은 산업공학을 했고요. 이 친구의 장기는 미국에 있는 회사 3D 프린팅 업체에서 인턴을 한번 했고 또 국내에서도 통계 분석하는 연구실에서 인턴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이제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만큼이나 들어가기 어려운 기업이다. 네, 그거는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예,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우리 LG 화학의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예, 샵 최고 대우 샵 복지 짱입니다. 예, 업계 최고 연봉과 복지, 예,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 각종 교육과 출장, 수준이 향상 되게 높은 우리 사내 교육 강화, 외부 강사 초빙의 자격증도 우리 신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LG화학이 직원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2012년에 생긴 팀인데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기업도 성과가 잘 나온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행복을 위한 제도라든지 문화 등을 전담하는 그 즐거운 직장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팀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시차 출퇴근제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들이 조금 아이를 그 어린이집에 빨리 보낸 다음에 좀 빨리 퇴근할 수 있게끔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8시간만 맞추면 조절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아예 이제 일찍 퇴근하는 제도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수요일에는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스마트 워킹데이. 그래서 이 날이 되면은 방송이 나온답니다. 빨리 퇴근하라고 노래도 나오고. 예. 올해 2월부터는 이제 자율 복장, 그러니까 복장도 또 편하게 반바지도 입을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4월에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서 회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의 목록을 보냈는데 거기 봤더니 밤 10시 이후에는 업무 관련 카카오톡을 보내지 말아라. 예. 그리고 뭐 쉬는 날에 업무 지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과 관련한 부적절한 말과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하는 임직원들에게는 뭐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재밌는 건 골든벨 제도가 있는데 임원 중에서 이제 이 골든벨을 울리면 전 직원에게 이제 커피를 쏜답니다. 그래가지고 예, 직원들과 그 임원 직원들 간의 어떤 사이를 좀 돈독하게 하는 여러 가지 또 문화가 있더라고요. 얼마야?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괜히 그또 안 울리는 임직원은 욕 먹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어머, 그럴 수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한번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임원이면 울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취준생들이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기업에서도 그만큼 성과가 있었을까요? 뭐 사업적인 성과는 요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LG화학이라고 하면 많은 구직자들이 배터리를 떠올리는데 그렇죠. 실제로 아직도 이제 매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기초 소재 부분이 약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지금 LG화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전기 자동차라는 이런 메가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배터리 사업의 성과가 좋아야 돼요. 근데 아직은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는데 최근 이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GM에서 전략 차종으로 밀고 있는 볼트라는 전기 자동차가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아직 판매 지역이 한 18개 불과했는데 점점 많이 늘어났고요. 52개 주 전역에서 지금 판매가 시작됐어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도 점점점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겠죠. 결국 이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가 많이 판매돼야 그것과 이제 보완제 개념으로 같이 매출이 증대하게 되고요. 이 시장 자체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을 확실히 갖고 있는 회사일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지는 해 뜨는 해 샵 빌 게이츠입니다. 뭐야? 예, 유가 폭락과 세계 시장 침체 그리고 중국 석화 시장 성장으로 국내 석화 시장이 지는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빌 게이츠와 아내 이름을 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우리 150억 원을 그 지원받기로 해 생명과학 분야도 뜨는 해라고 합니다. 네, 해외 재단에서 이 정도 지원을 받으려면 그동안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노력을 좀 많이 했겠죠? 네, 빌 게이츠 재단에서 사실 돈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1990년대부터 사실 지속적으로 이 백신을 연구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업 중에 정말 이렇게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오래전부터 거기서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야 그 어떤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불활화 소아마비 백신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보통 백신 같은 경우는 그 백신으로 병을 일으키는 그 병균의 그 기능을 약화시킨다면은 이 백신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아예 열이라든지 화학 반응으로 죽이거나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생산 기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국제 그 규격에 부합하는 생산 시설을 갖추는 것조차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해냈기 때문에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돈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투자를 받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학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첨단 기술을 좀 더 개발하는 기업이 앞으로는 좀 더 살아남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보니까 LG화학에서 인턴을 뽑고 있던데 그 인턴이 이제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그 전환율 같은 게 좀 궁금해요. 인턴 지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궁금점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정규직 전환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수치화시킬 수 없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환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많이 하라고 투자를 좀 하고요. 어떤 기업들은 뭐 또 했는데 전환 또 다 안 되고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LG화학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인턴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전환이 안 되게 되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를 통으로 날리게 돼요. 그럼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기업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학생들 저 하루짜리 면접에서 떨어져도 멘붕 오는데 6개월짜리 석 달짜리 면접에서 떨어지면 정말 슬프거든요. 그런 일은 좀 안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요새 다양한 기업에서 그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추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교나 아니면 학점이나 사진이나 그런 것을 이제 블라인드로 가려버리고 나면 이제 블라인드가 되지 않는, 가려지지 않는 다른 경력이라든가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그런 면에서 약간 오히려 더 과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뭐 기업에서 이제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 정책을 하는 데가 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결국 그거를 블라인드 해버리면 다른 거에서 좀 치열해져서 풍선을 누르기 하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지역과 부모님의 재력과 학벌이라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 아주 좋은 취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지방대학교를 나왔는데 여기 아주 뭐 서울의 유수 명문대를 나왔어. 그럼 이 친구하고 나하고 학교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지난날의 과오 때문에 차별받은 일은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학력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평가가 이루어지죠. 근데 우려 시장은 또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기업들은 서류를 많이 붙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인적성 시험이라든가 NCS 비중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사람 친구들은 항상 이런 데서 좀 경험 쌓고 내가 학교가 좀 안 좋았으니까 이제는 경험의 시대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직무 역량을 쌓고 더 좋은 대기업으로 가야지. 분명히 이런 게 생길 거예요. 저는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또 이게 대기업에 가기 위해 중소기업을 징검다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변질될까 봐 좀 걱정스럽긴 해요. 근데 좀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돼서 그냥 평등한 사회로 넣어가고 차별받지 않는 채용 프로세스의 변화는 꼭 우리 사회가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예, 우리 실제 또 LG화학의 면접입니다. 앞으로 우리 LG화학이 주력해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뭐 지금 배터리 사업 쪽으로 많이 사업을 확정하고 있는데 여기로 일단 당연히 더 배터리 사업 쪽으로 지금보다 더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앞으로 그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핸드폰들도 스마트폰도 요즘 다 뭐 무선 배터리를 가지고 다닐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알겠습니다. 예. 자, 유지한 씨. 예. 최저 연봉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 최저 연봉이요? 최저 연봉. 최저 임금. 최저 임금, 예. 예. 최저 시급. 면접관이 이래. 최저 시급. 최저 시급 아닌가요? 최저 시급. 6,540원. 아니, 이번에 올랐잖아요. 7,250원. 아니, 좀 더 올랐어요. 8,530원. 그거보다 좀 7,500원. 9,320원. 너무 높은데요? 7,500원보다 조금 더 높아요. 7,580원. 7,590원. 그거보다 좀 낮아요. 20원. 7,530원. 예, 정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530원. 뭐 이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려야 된다. 아니다, 그건 너무 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게 점차적으로 올리는 거. 사용자와 정부 그리고 그 근로자들이 함께 합의를 해서 함께 올리는 지금 거기에 합의를 해서 그게 추세에 맞게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생각이 없이 이게 무슨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적절하게 인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 본인 합의를 통해서. 인상이요. 네? 본인 인상이요. 제 인상이요? 예. 알겠습니다.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아까 그 LG화학 비전 얘기는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은 많은 구직자들이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물론 여러분들 지원하는 사업부에 맞춰가지고 세부적인 아이템을 짚어서 이야기하셔야 될 텐데 또 최근엔 또 바이오 산업에도 LG화학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저시급 지금 인상 관련된 부분은 올해 이번에 결정된 인상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물론 찬성하는 측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측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사용자 측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이 사회 현상이라는 건 긍정적 면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어두운 면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르바이트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지금 소득 주도형 성장에도 어떤 밑바탕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바뀌게 되면 아파트 관리소들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어르신들, 경비 아저씨들을 많이 채용하기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비를 또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무인 경비 관련된 시스템이 더 많이 체계화될 거고 경비원들의 일자리도 사라질 거고요. 그다음에 장사가 좀 잘 되지 않는 치킨집이나 분식집에서는 이제 사장님이 직접 발로 뛰면서 매출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어두운 면도 있기 마련이니까 이런 양 사이드를 좀 같이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사회 현안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식견을 좀 노출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LG화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어떻게 매력을 좀 느꼈나요? 다양한 복지 문화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주도하는 것 같아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좋은 기업 문화를 이렇게 창출하는데 앞장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을 겁니다. 최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엠브럴이라는 이제 지금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이오시밀러가 삼성과 셀트리온이 양강 체제인데 LG화학이 또 여기 들어올 거고요. 저도 뭐 조사를 하다가 알았던 부분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의약품. 그 의약품을 제가 찾아보니까 휴미라라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휴미라라는 제품의 매출이 한 1년에 한 1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듯 그러니까 매머드급, 블록버스터급의 전문 의약품들의 특허권이 조만간 만료가 돼요. 그러면 특허권이 만료된 그 약을 만들 수 있는 사업에 LG화학이 뛰어들고 있고요. 또 삼성의 바이오, 에피스, 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또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LG화학이 단순히 뭐 원유 수입해 와가지고 뭐 그런 것들 가공해가지고 석유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좀 레드바이오 시장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대학생들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명문대 학생들인데 LG화학이라고 하면 또 우리나라 이끌어 나가는 회사이고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취업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제 흐름과 동향 정도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미디어에만 좀 매몰되지 말고 경제 시장을 돌아가는 걸 알면 뭐 여러분들 취업을 하지 않아도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앞으로 여러분들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니까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경제신문 열심히 보기 취준생이라고 하면 꼭 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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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에 지원한 권민지라고 합니다. 네. 자기소개 혹시 준비한 거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따로 준비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뭐 간단히 성장 과정 위주로라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한 문구는 있는데요. 저는 한국관광공사의 슬로건 중 하나인 모두가 행복한 관광이라는 그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모두가 행복한 관광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은 권민지라고 합니다.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기대를 하고 듣게 되거든요. 이때는 자기의 대표 역량과 함께 다른 지원자들과는 차별화된 그런 핵심 역량이 있다고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이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조금은 당황스러웠고요. 두 번째 기회를 드렸을 때에도 뭐 슬로건을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는 했지만 대표 역량이 잘 나와주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그 모두가 누굴까요? 저도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모두는 보통 관광객 모두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모두가 관광객들의 기호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 소비를 통해서 그 주변의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모두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에서 생활하신 것 같은데 원주 자랑 한번 해보세요. 저희 원주는 강원도에서 강은 강릉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원은 원주를 의미하는 것일 정도로 강원도에서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인구 성장인데요. 과거 원주는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소도시 정도에 불과했는데 최근 교통편들도 많이 발전되고 있고 또 여러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많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고 아무래도 그 친구가 원주에서 나고자 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또 그것보다 관광공사가 원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알고 있을 면접관들의 대상으로 해서 원주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특색과 뭐 또 다른 자랑거리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고 무엇보다 이제 관광진흥직이라고 하는 업무가 자기가 이제 나고자 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매력과 특색과 이런 것들을 어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몰려오게끔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이슈를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문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있으세요 혹시? 네, 있습니다. 그럼 있다면 원주에 왔을 때 보여주고 싶은 곳 혹시 뭐 여기를 가면 재밌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게 있다든지 뭐 민지 씨가 생각하는 원주의 친구들을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가장 데려가고 싶은 곳은 한지 문화 테마 공원인데요. 원주의 특산물 중 하나가 한지입니다. 한지가 당나무로 만드는 그런 특산물인데 저희 원주에는 당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고 또 그래서 한지 테마 문화 공원이라고 따로 이렇게 유명한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한지로 만드는 거를 이렇게 또 체험해 볼 수 있고 또 다양한 한지가 어떤 식으로 전시되어 있는지 또 구경시켜 줄 수 있어서 한지 문화나 또 체험 같은 거를 시켜볼 수 있어서 거기를 꼭 데려가고 싶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일반직으로 지금 분야로 지원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뭔지 혹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그 직무 기술서에 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자면 제가 관심이 있어하는 기획 마케팅뿐만 아니라 또 빅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하는 통계 조사에 관련된 기술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관광 태세를 개선해야 되는 그냥 단순히 기획하고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 효과는 어떻게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마케팅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련된 행정학 관련돼서 수업은 들었지만 마케팅 관련해서 이게 언급된 건 없거든요. 따로 뭐 공부를 하셨거나 어느 정도 뭐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저도 행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경영이랑은 달리 기획이나 마케팅의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이런 분야에서 역량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 이력서에 기입되어 있다시피 창업 동아리에 지원을 했고요. 또 앞으로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준비해서 안내원 자격증을 취득해서 좀 더 기획 마케팅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창업 동아리 포피스도 그렇고 지금 이제 횡성군청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것도 그렇고 기획 및 마케팅 같은 직무를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아르바이트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본인의 성과를 좀 냈던 이야기가 있다면 대표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진행 중인 거에 있어서는 우선 포핍스라는 창업 동아리를 하면서 제가 기획 마케팅 업무를 맡게 됐는데 그 기획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이나 아니면 투자자에게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어필을 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식으로 이제 자본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획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소개를 하는 동시에 또 이제 우리가 가진 사업 아이템만의 독창성 또는 매력 같은 것들을 어필을 해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고 또 이제 상금을 받고 또는 이제 투자자들의 동의를 유발을 시켜서 이제 투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친구는 행정학과인데 한국관광공사에 들어오면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마케팅, 기획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있다면 직무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업 동아리에서 기획 마케팅을 맡아서 했다는 경험이 참 관심이 갔었는데 중요한 거는 기획을 어떻게 했고 마케팅을 어떻게 했고 그런 어떤 의도나 목표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분명히 그 경험은 좋은 경험은 맞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어학연수 간 게 꽤 본인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회화에 대한 자신감이 부쩍 늘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늘었길래 이렇게 부쩍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정확히는 회화 능력 자체도 조금 향상되긴 했지만 회화에 대한 자신감이 늘었다는 거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혹은 어떤 뭐 회화를 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관광지가 어디냐? 그럼 원주 설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영어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First, I'm very glad to visit Korea, and I recommend you Wonju in Gangwon. You know Gangwon? If you don't know, I recommend you. I explain about my city, Wonju. There is Hanji Culture Park. 블라인드 채용에서 중요한 건 이제 지원자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이제 자기소개서가 위주가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내에서 질문을 이제 끌어내야 되는데 영어 실력이 뭐 자신감이 부쩍 늘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써주지 않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답변은 본인 스스로도 만족하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나올 만큼 내용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했습니다. 한국 관광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 관광의 문제점은 획일화된 아이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느끼게 된 계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복궁에도 다녀왔었지만 예전에 명동이라는 곳에도 다녀왔었는데요. 일단은 예전에 명동에 갔었을 때는 굉장히 중국인 분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분들 또 다른 해외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그 질이 인정이 되어서 그 품질에 대한 믿음으로 한국이나 화장품이나 아니면 또 성형 등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경복궁에 갔을 때는 그 관광객 수에 비해 너무 적었던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해외 관광객분들이 어르신분들은 많이 오시는데 젊은 층은 다 너무 미용 관련된 그런 동기로 오시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하고 또 아니면 화장품이나 성형을 조금 활용해서 다른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뭐 이렇게 개발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아직은 조금 고민 중에 있는데 단순하게는 이제 화장품 케이스에다가 한국 전통 문양을 새겨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관광 유적지에 너무 이렇게 유적지에 이렇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장품 매점을 입점시킨다던가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관광의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한 개선점도 마련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일단은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관광을 할 때 대부분 화장품 또는 성형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 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 좀 다양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은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양화될 카테고리가 또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도 다시 따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까지 확실하게 했다면 완벽한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공사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큰 근거 2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첫 번째 관광과 여행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또 애정이 있기 때문에 더 업무를 누구보다 잘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번째는 업무는 항상 저 혼자 이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과의 협업이나 팀워크를 좀 더 잘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광공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혹시 준비한 거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따로 준비한 거는 없습니다. 원주의 친구들을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데려가고 싶은 곳은 한지 문화 테마공원인데요. 한국 관광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 관광의 문제점은 획일화된 아이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느끼게 된 계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권민지 씨랑 네. 저희가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쉬운 점은 있죠.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것들 먼저 지적해 본다면 제가 이제 관광에 대한 개선점, 뭐 그다음에 원주를 한번 소개해봐라라고 할 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식이 SNS로 뭐 홍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SNS로 홍보하는 것 이외에 그 자기만의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뭐 그래도 최근 자신이 최대한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등급을 주신다면요? 뭐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B등급 정도로 네,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하면 충분히 이 친구가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B 정도의 등급까지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삼촌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일단은 그걸 이제 생각을 했어요. 지금 2학년이다. 네. 그죠? 2학년하고 4학년하고 마음가짐도 다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했어요. 4학년들도 많은 모의 면접 뭐 경험하고 그런 친구들도 여기 와서 많이 좀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긴장해서 그런데 잘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점수를 B 이상 주려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C뿔을 주고 싶은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정말 답변 잘하고 이렇게 잘 막힘없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리가 좀 안 된 상태로 말을 자꾸 양은 많고, 그 사람을 배려한다 그러면 저는 뭐 2가지로 얘기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주로 얘기할게요. 처음에 이런 걸 밝혀주고 얘기를 해야 들을 준비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좀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쫙 다 펼쳐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성이기도 하고 배려심이기도 하고 좀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점수를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낮췄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민지 씨가 그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 이런 자세를 높이 평가해서 그렇다고 합격권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근접한 C+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말은 잘하는데 의사소통이 정말 잘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왜냐면 핵심이 먼저 나와주지 않았고 이제 좀 길었거든요. 답변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준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수준에서는 C+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지 씨, 모의 면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우선은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처음이라서 엄청 떨렸고 또 입술도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사실 제가 취업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무서움 같은 걸 아직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느껴보고 싶어서 이만큼 어려운 거고 내가 준비할 게 많구나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을 참 잘해요, 그죠? 예. 우리 2학년인데 또 이렇게 용기 내서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2학년이라서 나온 건데요. 왜냐하면 보통 3, 4학년이 되면 저희 선배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또 많은 경우 공기업 취업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걸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저걸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걸 좀 느껴보고 싶어서 아직은 조금 이른 나이지만 한번 지원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네,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네. 취업 준비하면서 혹시 고민되거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걱정되는 거 있으면 좀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네, 일단은 NCS 보면 대분류가 있고 세분류가 좀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데 대분류에 경영, 회계, 사무라고 돼 있으면 그 관련된 업무는 꼭 경영을 잘해야 되고 회계, 사무 이런 모든 업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일단은 경영, 회계, 사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틀에 대한 분류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무행정 쪽은 다 거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마케팅이라든지 뭐 회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분류가 또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직무 기술 KSA가 다른 거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꼭 이해가 반드시 잘 갖춰져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행정학과에 대한 전공 공부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뭐 필기 시험에 대한 대비도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영학을 따로 하지 않아도.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이제 그 제2외국어에 대해서도 저는 토익이나 토플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HSK나 그 일본어 관련된 능력 자격증도 또 따로 준비를 해야 하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 관광공사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제2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외국어를 좀 할 수 있어야 다양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해외 지역에 대한 마케팅을 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가산점을 추가하겠다라고 한다면 제2외국어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이게 2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면접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모의 면접 한 거 중에서 민지 씨 가장 아쉬웠던 그 답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집 가면서도 아쉬울 것 같은데 아까 윤세준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 영어 질문이 굉장히 준비를 못했던 점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또 제대로 답변도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걸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소개서로 끝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뭐 일단은 쓰고 제출하고 특히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더 그렇겠죠. 블라인드 채용은 뭐냐면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매달릴 수 있는 자료가 이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무슨 질문이 나올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부쩍 늘었다. 이런 것들이 다 질문거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질문했는데 예상 못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 외국어 면접을 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들께 좀 여쭤볼게요. 좀 아쉬웠던 답변 뭐가 있을까요? 민지 씨가 한 거 중에. 약간 아쉬웠던 것들은 기획에 대한 것들을 너무 약간 좀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뭔가 내가 무언가 기획하려면 우리가 어떤 분석의 과정도 필요하고 또 그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획과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해서 어떤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면 기획력에 대한 것들을 어필하기가 힘드니까 그 점을 좀 더 추가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NS 말고도 그건 다 하고 있어요. 이전에. 지금 다 하고 있는 활동인데 회사에서 바라는 거는 그거 말고 너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얻은 너만의 어떤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계속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원주 지역부터 아니면 뭐 강원 지역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지역들을 약간 경험해 보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원주 본인의 지역에 대해서 자랑해보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외국인 친구한테 어디 소개해주고 싶냐고 했을 때 그 한지 그 문화 테마공원 그거 하나 얘기하고 얘기를 안 해서 원주에 가면 그거 하나밖에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거기 가면 사실 거리가 조금 있는데 거기를 그거 하나 보러 가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기 고장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고 또 이제 친구들이나 뭐 다른 외부 사람들한테 그걸 소개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준비해놔야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꼭 그 큰 뭐 그런 공원이 아니더라도 맛있는 음식 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민지 씨가 또 잘한 부분이 많거든요. 네. 또 칭찬해줄 것도 찾아봐야죠, 저희가. 네. 어떤 걸 또 답변을 잘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로 처음에 질문드렸던 모두가 행복한 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라고 먼저 운을 띄우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회사가 우리 관광공사가 추구하는 어떤 비전과 가치관에 대해서 이 친구도 충분히 고민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작은 굉장히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요? 뭐 일단은 그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나 이런 걸 많이 해보셨나요? 아, 네. 보통 네, 그런 게 때, 보여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칭찬이라면 막힘없이 잘한다. 어떤 질문이라도 일단 뭐 시작을 해서 끝을 본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건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잘한 게 또 하나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그 부분. 그 부분에서 또 이제 관광과 여행에 대한 열정 그리고 팀워크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기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마지막에 그런 의지를 얘기했던 부분이 또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확인되지 않아서 아쉬워요. 이 관광과 여행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사례를 통해서 그 면접 동안에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그 인상을 남기고 가는 거는 또 중요한 또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엔 또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컨설팅을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거를 더 준비를 하면 우리 민지 씨가 그 입사 앞으로 또 한 발짝 더 갈 수 있을까요? 그 제일 아쉬웠던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아까 셀프 동영상에서 보였던 적극성, 긍정성, 밝음 등이 여기서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저는 긴장하든 안 하든 그런 사람일 거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게 본인의 장점인데 그걸 살리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어쨌든 항상 이제 로지컬 띵킹이라고 그러죠. 기업에서는 상사한테 보고를 할 때라든가 어떤 뭐 고객님 앞에서 보고를 할 때 아니면 문서를 작성할 때 여기 보면 항상 틀이 들어가야 돼요. 틀. 나는 결론을 뭘로 할 거고 세 가지로 얘기할 거고 이런 훈련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해야 될 거. 오늘도 그 부분도 좀 보여주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저 2학년 치고는 정말 잘했다. 2학년이 10불 받는 것도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신감 갖고 이제 모든 걸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B를 줬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스펙을 보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내 경험과 내 행동으로서 뭔가를 이제 어필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컨설팅 할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관광공사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어서 정말 전국에 너가 여행지 뭐 아니면 뭐 맛집 이런 데 다니면서 항상 동영상을 다 찍어 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올려서 뭐 그게 뭐 사람들이 많이 보든 보지 않든 너가 우리나라 관광에 관련된 관심이 되게 많다. 또 지역, 원주 지역,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다녀 봤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물로 좀 남겨보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앞서 자기소개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증거물들을 남기는 건 되게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특정한 지역들이 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와 그다음에 내가 지역에 대한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으로 좀 축적해 놓으시는 게 앞으로 관광공사에 그 입사해서 만약에 제가 면접관이다라고 하면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더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앞으로 또 준비할 시간이 2년이나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오늘 잘 오셨고요. 네, 지금처럼 준비 열심히 잘 하셔서 꼭 입사하고 싶은 또 한국관광공사에 꼭 입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